박 앵커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는 뭐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각 캠프라든가 또 언론기관에서도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하지만 그걸 공표를 못 하니까 도대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깜깜인 거죠? 그래서 네.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깜깜이다. 그런데 저는 뭐 이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사실은 일선 현장을 안 나가서 소식을 잘 모르는데 혹시 깜깜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또 현장에 나가면 다 네, 뭐 저는 정치권에 다 흘러다니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현역에서 이제 선배님보다 좀 더 오래 있다가 나와서 예. 좀 정보를 듣습니다. 또 후배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 정보 보고 형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주체가 어디고 어디서 했다. 원래 이제 여론조사는 다 그렇게 해서 해야 신빙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예. 제가 그 얘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쭉 봤어요. 쭉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익히 아시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에서 깜깜이 첫날 여론을 낸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명한 것은 김문수 후보는 약진을 했습니다. 아, 약진.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이재명과 이준석이 빠진 것보다 더 갔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뭐 좌파 성향에서는 두 자릿수로 이미 이재명이 앞섰다. 좀 좁혀졌다고 하는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들은 뭐 한 자릿수. 그것도 이제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ARS 같은 경우는 뭐 오차 범위내까지 나온 게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 중간 어디쯤에 진실이 있다고 저희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자릿수 정도는 그래도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나드는 차이가 27일까지는 났었는데 예. 27일 밤에 TV 3차 토론을 보고 나서 한 조사예요. 그게 제가 본 게. 분명하게 이 출렁였더라고요. 그래서 격차는 정말 깻잎 한 장에 가깝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조금 지금 서울이 현재는 네, 제가 보니까 영남권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보니까 영남권은 놀랄 만큼 김문수 후보가 장악에 가까운 우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장악. 급등을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른바 TK는 3분의 2선까지 가고 있어요. 숫자를 말씀 못 드리지만 3분의 2는 70% 정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75% 얻었고 거기에는 못 미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0% 얻었는데 정도까지는 아닌데 깜깜이 전에 나온 것은 50에서 50%, 60 예. 사이 그에 있었고 TK는 리얼미터 보면 47%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선배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깜깜이 전에 TK의 박스는 벗어났다. 박스권은 벗어났다. 벗어나서 올라갔다. 60%를 확 뛰어넘었다. 부울경은 뭐 뒤진다느니 막상막하라니 좀 뒤지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했죠. 않았습니까? 거기도 두 자릿수 이상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예. 그 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눈여겨볼 것은 서울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예. 서울에서도 오차 범위 밖으로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이제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깜깜이 바로 직전에 갤럽이라든가 또 몇 개 이른바 전화 면접을 뭐 NBS도 하는 있고요. 여론조사 네. 거기서는 서울에서도 한 10% 정도 이렇게 뒤지는 걸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론조사의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전화 면접원 조사냐 ARS 100%냐 또 ARS 100% 중에서도요 그 문항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진보 과표집이 있고 보수 과표집이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또 중간에서 중도층을 과표집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게 있지만 다만 이 조사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부분은 또 뭐가 있냐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충청에서 뒤지더라고요. 충청권에서. 꽤 뒤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 최다의 지방자치단체인 이 경기도 그리고 인천 여기서는 꽤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뒤지고는 있어요. 그 조사를 봐도 다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그 작가 유시민이 전에 19일 날이네요. 그 당시 예측의결을 이재명 55, 김문수 35, 이준석 10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 뒤에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60 그리고 김문수 30, 이준석 10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른바 킹메이커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CBS에 나가가지고 이 대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49에서 51 이렇게 얻을 거다. 그런 게 50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40%를 얻기가 좀 힘들 것이다. 대신 김종인의 키즈라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15%가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네. 이준석의 젓가락 파문의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별 영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 킹메이커 김종인의 예측과 과연 이 젓가락 파문이 영향이 별 없다. 자, 이 우선이요. 저는 그 말을 한 사람들의 면면을 봐야 된다. 첫째, 유시민이나 박지원의 말은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저런 그냥 참고. 좌파들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을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최근에 김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라는 그 위상과 그 뒤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서 경제민주화를 만들고 문재인한테 가서 선대위원장을 하고 이 좌우를 5번의 비례대표를 다 다른 정권하고 했어요. 이런 분을 우리는 흔히 전천후 삭구라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니 5개의 정권에서 비례대표를 한 것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고 아마 앞으로도 세계 역사상에도 나올 수가 없죠. 5개 정권에서 비례대표를 5번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 그러니까 이분은 좌파와 우파를 넘나드는, 좋게 말해서 그런 것이고, 이분은 최근의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 도우러 갔다가 서로 아주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죠. 그 마음속에 1번 반윤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게 그건 확실하죠. 두 번째, 이분은 이준석의 정치적 할아버지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서 밥 사달라고 하고 밥 먹여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사진 찍어줍니다. 그저께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코엑스 그 유세 때도 김종인이 나와가지고 손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받을 때 이준석이 힘없고 기받을 때 할아버지한테 가서 밥 사달라고 하고 기받고 격려받고 오는 존재예요. 자,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 자, 이분의 세 번째 특징은요, 대세에 워낙 잘 순응한다. 대세 순응적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단단히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하고는 별 악연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적어도 현재에 대해서는 사감이 아주 많은 분이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거의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의 예측을 보면 49에서 51%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0.73%포인트 차이로밖에 안 지지 않았느냐. 그때 표차와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은 한 3%만 더 얻으면 되는 거다. 그건 여반장,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고 그거는 뭐 이 좌파들이 결집할 때도 결집해 있는데 그 3% 더 못 얻겠느냐. 그거 매우 쉬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객관적이지 않죠.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피값 120원, 거북선 게이트, 호텔 경제학, 노쇼 경제학, 이재명이 실정을 엄청 했어요. 젓가락 스캔들 이거 간단치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망언 이런 거를 싹 무시해요. 이분은 지금. 아니 그렇죠. 이재명 표가 지난번 20대 대선하고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빠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3%만 더 하면 이기니까 49에서 51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분석 자체가 바이어스가 대단히 심하다. 그리고 이준석 지지율 15%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오히려 저는 이번에는 10%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자, 그 여론조사, 첩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는요,
가장 많이 새 후보 중에 빠져가지고 이준석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지지율에서는요 그 숫자는 허리가 뚝 잘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론조사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합리적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2번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계속 사과 성명을 내고 있잖아요. 예. 잘했으면 뭐하러 사과 성명을 냅니까? 다그 보니까 여성들하고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30 여성들까지 다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머니들 그 생중계를 그 딸 아들 며느리 같이 본 집이 많아요. 예. 그 시아버지가 앉아서 젓가락 소리 들으면 그 딸 얼굴 볼 수 있고 며느리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짓을 해놓고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요 이준석이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은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다. 이번 대선에서 당연히 뭐 당선 안 될 것이지만 이준석이 이제 노리는 게 내년 지방선거 나가서 총선 차차기든 어쨌든 대통령 한번 해보는 거 저는 그 꿈이 이 젓가락으로 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비평가들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 다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재명은 계속해서 지금도 저 내란 세력 반드시 함께 뭉칠 것이다.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 이분도 30일 날 뭐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28일 날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의원회관에 찾아갔는데 못 만났는데 29일 날 또 9시에 만나기로 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장소를 변경하다든지 나중에는 못 만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마지막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3일 전에라도 본투표 전에라도 단일화 가능성이 마치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앵커님은 이 두 사람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측은 단일화가 될 것처럼 계속 얘기함으로써 지지층을 둘이 합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의 효과를 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쳐지면 자기한테 어쨌든 불리하니까 단일화 하라고 될 것으로 본다 자꾸 이래가지고 더 오히려 부활을 돋궈가지고 이준석은 지금 와서 단일화 못하죠. 못하죠. 투표를 오늘 벌써 5시면 사전 투표율이 지금 40% 전후될 것 같은데 그 표 다 사표 되게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지지층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 표가 모자란다. 그래서 호남이 지금 똘똘똘똘 뭉친다고 박지원이는 그러고 있네요. 예, 호남표가 뭉치는 것보다도 그 원적자가 4배 전후로 많은 경상도 표가 뭉치는 게 호남은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원적자가 이 호남 출신 원적자와 영남 출신 원적자는요 250만 명 정도 차이 납니다. 행정안전부의 그렇죠. 자료를 보면 맞아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그 할아버지 조상들이 경상도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호남이라는 사람들을 빼보면 250만 명 차이가 난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어느 쪽의 표가 결집하는 게 위력이 클까요? 저는 어제 오늘 본 이 전남, 광주, 전북의 이 사전 투표는 민주당의 지령에 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뭉칠 사람들은 다 지금 뭉치고 다 찍었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호남에서는 사전 투표 안 하면 욕 먹어요. 그래서 자기는 당일날 투표하고 싶어도 아니 자네는 그 사전 투표도 안 했는가? 그러면 이 사람 본 게 이게 우리 저 이재명 후보 안 찍는구만 이런 소리 들을까봐 다 가서 찍는데요. 거기 지지율은 별 염두에 두실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세 표를 얘기하느냐? 우리 국회 역사상 진짜 총선에서 3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의 문학진이에요. 네. 이 사람이 하남에서 3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세표라고. 그래서 별명이 문세표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사업으로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고초를 겪은 허인회. 네. 이 사람이 동대문에서
당시에 흑선풍이라던 그 보수 후보에게 딱 3표집니다. 예. 재검표까지 했는데 3표였어요. 그래서 원조 3표는 바로 이 사람. 김영구 허세표입니다. 의원한테 졌을 겁니다. 김영구 의원. 얼굴이 검다고 흑선풍이었어요, 별명이. 예, 맞아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3표 차로 져가지고 원조는 허세표입니다. 그게 다 또 그쪽이에요, 민주계열.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문세표. 예. 이 3표가 그래서 좌파들에게는 뼈가 아파요. 다 보수 후보에게 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꾸 3표 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별명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김재원 전 의원은 다른 의도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이준석을 나쁜 놈을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열고 3일 전이면 막말로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가 3일 전 아니겠습니까? 예. 본투표로 따지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여기까지 와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노련한 이 삼선 의원 출신의 이 김재원은 뭘 노리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김문수 후보하고 하는데 저 나쁜 놈이 끝내 단일화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수 뜻이군요. 결집을 노리는 그런 것이다. 그게 이게 동상이몽인데 결국은 단일화 안 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준석을 흔들어 가지고 여기는 좌파표를 모으려고 하고 이쪽은 우파들의 표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거는 다 전략적 그 제스처지. 아니 지금 와서 할 단일화를 이준석이 저는 잘 별로 이렇게 칭찬 안 하는데 이준석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래. 지금 와서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예. 하려면 진작했지. 예, 박 앵커님이 아주 명쾌하게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 앵커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주 그냥 딱 머리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허세표, 문세표 얘기하면서 사실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계 선배예요. 저는 예, 아마 우리 저도 잘 압니다. 선배님은 또 후배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억울해하더라고요. 예. 아니 3표 차이로 그 10만 표 이상 개표해갖고 3표 차이로 지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한두 사람만 요리 왔으면 내가 이기는데 두 그래서 사람만 왔으면은 그럴 두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면 4표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 단 2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아마 잠을 못 자는 표차다. 그래서 좌파들은 툭하면 3표만 더 달라고 그래요. 그 그렇군요. 2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